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뵙니다입니다. 자, 이번에 이 앞에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는 정말 경이적인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엠포럭스라는 그 프로세서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증명을 하는 결과적인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톤 컨트롤을 띄어가지고 지금 다른 앰프가 저희가 그 베토벤이라고 이 가설로 이름을 지은 프로세서가 하나 있어요. 진공관을 4개를 사용합니다. 엠포럭스는 증폭단을 2개로 4단 증폭이지만은 여기는 4개로 8단 증폭입니다. 자, 그만큼 개인도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해줬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저희가 말하는 PA100이라는 프로세서 있죠. 톤 컨트롤이 있는 라우드네스도 있고 궁극의 프로세서죠. 근데 이제 요게 한 200만 원의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비용을 좀 내치면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그 오디오를 제작하는 게 저희 슬로건 아닙니까? 서민들 위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PA100이 없이 할 수 있는 그 엠포럭스가 새로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풍성해지고 정말 온도감 있고 개인도 높고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저에게는 조금 뭔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위에 상급기가 있는데 그 엠포럭스 때문에 이 동생 때문에 형들이 다 지금 저쪽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저 당구장에서 그냥 연습단만 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잖아요. 굉장히 좋았던 건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프로세서 자체는 굉장히 고급인데 이 PA100이란 걸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파워 앰프로 직결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엠포럭스는 톤 컨트롤이 있어서 소리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냥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음이 개인 높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엠포럭스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PA100이 물론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새로운 걸 2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있던 고급, 그러니까 엠포럭스보다 훨씬 더 고급이 있었어요. 상급 기종 2개를 이번에 환골 탈퇴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제까지 몇 번의 실험을 해서 태워 먹기도 하고 뭐 에디슨이 뭐 하다가 기차 태워 먹듯이 그냥 불나고 그냥 돈은 수태로 드리고 시간은 많이 빼앗기고 그런 경우는 많이 하다가 결국은 됐는데, 이번에는 무혈 입성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회로도를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둘이 의논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죠. 사전 작업을 했죠. 근데 결국 딱 되자마자 성공을, 물론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하고 뭐 잘못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걸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디오를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세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어떤 이번에 실험을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프로세서가 하나 있어요. A라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완벽합니다. 가격도 1,000만 원이고 프리앰프로 대용이 됩니다. 프로세서도 되고. 자, 그럼 그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파워앰프하고 둘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프로세서, 파워앰프 둘이 붙었을 때 저희가 뭐라 그랬죠? 프리앰프가 70% 이상의 성격을 내고 있다. 좋은 성격이면 파워앰프가 좋은 걸로 바뀌는 거고, 나쁜 성격이면 파워앰프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늘 했던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굉장한 모순점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고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프리앰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데 소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벽한 그런 프로세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냐?
먼저 말한 그 톤 컨트롤이 바로 그 힌트입니다. 자, 어떤 소리가 정형화돼서 나왔을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때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룸이 환경이 다르고 커튼이 유리가 있을 경우도 반사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소파가 많아서 흡수돼서 어두울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저같이 머리가 모자라게 대머리인 사람이면 반사가 돼가지고 날릴 것이고 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흡수할 거고 아니죠, 농담입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1,000만 원짜리 프로세서가 정형화된 최고급 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답 나왔죠? 띵,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 분야에서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파워앰프 7294 아무리 좋은 거 있다라 그래도 아까 말했던 그 이름이 베토벤입니다. 바로 앞에입니다. 베토벤입니다. 모차르트가 아닌 거 베토벤이에요. 자, 이 베토벤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앰프럭스는 어떻게 되죠?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앰프럭스보다는 상당히 상위 기종이지만은 자, 이제 톤 컨트롤이 없는 상태에서 둘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듣기는 개인도 높고 뭐 하나 듣기는 녹음이 엄청 잘 되고 그죠? 건드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재즈 보컬 같은 게 주로 그렇습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왕 굉장히 저역도 깊게 들어가 있고 고역도 착 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앰프만 있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CD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음을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지저분한 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만 앰프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저역, 개인 모든 세 개만 조절하면 그 안에서 완벽하진 않죠. 어느 정도로 한 8, 90%를 자기가 원하는 소리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베토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회로도 좋고 보고 부품을 쳐서 좋은 소리가 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이 뭡니까? 톤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저희는 그 베토벤은 반드시 PA100이라는 톤 컨트롤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200만 원이나 더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어떤 프로세서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톤 컨트롤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방법, 입력 부분. 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드러나는 부분 있죠. 소스 기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패시브로 톤 컨트롤을 다른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세스가 끝나는 부분에 패시브로 톤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개를 전면, 후면 그 톤 컨트롤 바로 이겁니다. 요거예요. 요 부분을 저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톤 컨트롤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베이직 모델이에요. 자, 저역과 고역, 개인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전면에다 넣어봤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딱 트는 순간 이건 아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왜 그런 거냐면요. 이 구조를 보면, 회로의 구조를 보면 콘덴서하고 저항으로 들어있잖아요.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신호가 예를 들어서 한 2볼트가 들어오는데 0.5볼트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뒤에서 또 증폭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떨어진 신호 가지고 증폭을 하면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패 빠바바 끝났어요. 하는데 딱 5분 지나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고쳐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거꾸로 프로세서가 강렬하다 그랬죠. 그럼 한 5볼트, 6볼트 올려도 되죠. 일그러지지 않으면 되니까 이거 됩니다. 6볼트까지 올라갑니다. 진공관이 4개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번엔 반대로 파워앰프하고 그 안에 사이다 썼습니다. 역시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죠. 그죠? 자, 패시브입니다. 모든 거 패시브입니다. 액티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해봤더니 역시
조금 달라질 뿐 뭐 전에 났냐 뒤에 났냐 그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둘 다 꽝입니다. 꽝.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뭐 누가 뭐 액티브 이제 전원이 들어가서 증폭시켜서 이렇게 한 거 가지고 하면은 이제 재앙이 옵니다. 안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톤을 좀 맞춘다고 음색까지 나빠져 버리면, 음색이 나빠진 상태에서 톤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여러 번의 실험 끝에 한 가지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진공관과 진공관 사이에서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서 이게 루스 되는 만큼 신호를 올리고, 받는 분들도 신호를 올리고, 그 손해만큼의 보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항을 수치를 가지고 그 진공관의 증폭도를 조절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게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니까 4개를 다 건드려야 되겠죠. 처음에는 2개만 건드렸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4개를 다 건드려 놓고, 자, 무슨 얘기냐? 더하고 가감의 원리입니다. 가감의 원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건 첫 번째, 먼저 들어간 음색과 이 톤 컨트롤이 있을 때 나오는 음색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음색. 그러니까 음색의 고급이냐 아니냐 요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프로세서가 이걸 줬는데 톤 컨트롤은 되죠. 조절이 되지만 소리가 타켓이 되든지 덜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오면 하면 안 되죠. 아니죠. 그죠. 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원음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톤 컨트롤만 조절하면 됩니다. 말은 간단하죠. 그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넣었다, 후에 넣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부분 있죠. 4개 중에 이 부분, 저 부분, 그 부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8개가 신호가 넘어가니까 7개 정도의 초은 아니고요. 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7개 정도의 장소에 모든 실험을 다 해본 겁니다. 거기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데이터를 나왔습니다. 바로 그놈이 이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거기서 잘못됐을 때 노이즈가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들어봤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안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잡음도 없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의 질 전혀 변화가 없고요. 원음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음을 해치지 않은 상태라고 그랬는데 요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해쳤습니다. 원음을 해쳤어요. 안 해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콘덴서하고 저항이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볼륨도 들어가죠. 여기 볼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볼륨이 바위 6개인 거 아시죠? 여기 3개나 들어있어요. 63, 18, 16개가, 18개에다가 저항 콘덴서 다 치면은 적어도 40개 이상의 접점이 있는데, 그 소리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소리보다 떨어지지만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습니다. 자, 거꾸로 말할게요. 처음에 신호가 좀 강한 면이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이 톤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완화된 겁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이거 실험이 언제 있었냐면 엠퍼럭스 프로세스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개발하게 했는데 박수를 쳤죠. 야, 이건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좋을 수가 있나? 왜냐면 여러분 6DJ8, 12X7, 6DJ8 2개 갖고 SRPP 이렇게 회로를 못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만듭니다. 회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못 만든 사람이 없지만은 톤 컨트롤이 들어간 상태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프로세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말한지 세븐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톤 컨트롤을 손을 대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급 하이엔드에서는 톤 컨트롤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넣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셨죠? 이제 이제까지는 이론적인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고 현실적인 면만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설명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결론적으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베토벤이라는 프로세서는 개발이 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지만은 저희가 방송을 딱 시작하면서 공개를 못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공개를 못했던 이유는 이 친구는 PA100이라는 외부의 힘을 빚지 않으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PA100은 고가란 말이에요. 2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프로세서와 파워 앰프 두 개만 붙어야죠. 하지만 문제점은 있죠. 문제점은 있어요. 사실은 이 베토벤의 이게 원래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기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엠프럭스가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마크 6로 더 좋게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거보다 2배가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가격이 반으로 저희가 떨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100대 이상을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뽑을 건 다 뽑았습니다. 그죠? 우리 말로, 쉬운 말로. 하지만은 이거를 더 개선해서 2배를 더 좋게 한 거를 이번에 가격을 반으로 떨어져서 이번에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직도 비싸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옛날에 저희 오디오 쇼에 와서 그걸 구입했던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모노브락은 600만 원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가격을 많이 내쳤죠, 저희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회로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단 후단이 아니라 아까 맨 먼저 퀴즈에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4단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7개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소리를 택했던 게 지금 이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토벤으로 정하고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2차적으로 좋은 음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 레슬리 가렛이요, 가렛.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가져가신 2000 시리즈 있죠. 데카에서 2장짜리. 거기에 꼭 거기 한 장씩 가수가 들어있는 게 바로 레슬리 가렛입니다. 아마 금색이 최고의 벨칸토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걸 그때 CD 클럽에서 35장, 앨범이 한 50장 이상 낸 거를 35장 밖에 못 구했어요. 밖에.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더 없냐고. 왜 그러냐면 정말 교과서적인 음반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부르죠. 벨칸토 최고의 소프라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 뭐라도나 모빌레.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아베 마리아도 다 슈베르트 쿠노 다 있고, 그다음에 너니너니니니너니 너니니니니 이런 거 있죠. 푸치니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마담 보타파 이런 게 아리아들 기가 막힌 거가 여기 이 시리즈에 다 들었습니다. 요거는 베스트고요. 한 30장 구해도 됩니다. 자, 그거를 베토벤이라는 이 프로세서에다가 한번 틀어드리니까 놀랄 준비만 딱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음악을 돌려드릴게요. 어쨌든 결론은 기가 막힌 프로세서 통컨트롤을 가진 최고급 모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오후에 한 가지를 더 실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콤비친이라는 저희 금색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 있어요. 그 친구도 이 친구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 친구도 6단인데 6단에 5단을 다 이용해서 가장 좋은 지점에 이 통컨트롤을 집어넣을 겁니다. 통컨트롤은 엠프럭스와 약간의 수정은 있는데 요 같이 사용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시청회 때 선을 보일 최고의 프로세서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